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 조다니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국방 뉴스의 밑줄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 또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국군 의무사령부 1주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정치훈 기자, 노푸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코로나19와의 전쟁이 1년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쟁 1년을 맞은 소회가 남다른 곳을 소개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방역대책본부인데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숫자로 보는 1년,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88,026명, 이거 어떤 숫자죠? 네, 총 88,626명. 이건 국군의학연구소 등 4개 부대에서 지금까지 검사받은 사람의 수입니다. 네. 우리 군은 2020년 1월 20일 국군의무사령부 방역대책본부가 처음으로 운영되면서 코로나19와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을 했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또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네, 24시간, 24hour입니다. 네, 놀라운데요. 네. 네, 그럼 200명, 이건 어떤 거죠? 네,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검체를 검사한 횟수인데요. 방대부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시방역팀, 보건운영지원팀, 상황통제팀, 인사군수지원팀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총 4개 팀을 즉각 임무에 투입했습니다. 네. 네,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 지원, 또 진단검사, 환자 이송과 격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군도 전문가들과 논의를 또 상당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유례 없는 방역이지 않습니까? 네. 유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군 내부로도 사실 해결할 수가 사실 없었겠죠.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국내 방역 체계를 철옹성같이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쌓고 대응 지침을 논하기도 했는데 특히 K 방역 체계에 관심을 보인 우즈베키스탄 군에게는 K 방역을 또 자세히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또 그런 임무를 했다는 거죠. 수출인 거죠, 결국에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럼 숫자로 정리해보는 국군 의무사령부 1년 다음 숫자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517개, 저건 어떤 숫자인가요? 네, 517개. 이번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또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 등의 4개의 군 병원을 국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긴급 전환을 했는데요. 네. 517개는 확진자 입원 치료를 위해서 마련한 격리 병상의 개수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병상들이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635명, 716명, 이건 또 어떤 거죠? 오늘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날이네요. 네. 네, 국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해서 완치된 인원과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인 건데 총 635명이 완치가 됐고 누적 확진자는 716명이 입원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이제 군 의료 인력도 대거 파견에 지원을 했는데 현재도 313명이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숫자도 보겠습니다. 네, 8,600건. 이 숫자가 또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네, 8,600건은 또 질병관리청의 1339 콜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 콜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1년 동안의 국내 코로나19 상담 지원을 한 횟수가 8,600건에 달합니다. 방대본의 기본 임무는 무엇보다 국내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입원부터 퇴원 후 부대 복귀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8,600건, 큰 숫자만큼이나 또 하는 일도 정말 많은 방대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28건, 이건 어떤 숫자죠? 네,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빼놓을 수 없는 방대본의 임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군 중앙 역학조사반과 그리고 이동 검체 채취팀이 지난 1년간 출동한 건수를 말하는 건데 무려
228건이라는 겁니다. 출동 후 현장에서 보내는 기간을 고려하면 거의 1년 동안 매일 출동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1년 365일 거의 매일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그렇죠. 숫자로 보니까 이렇지 정말 무거운 거잖아요. 네, 개인의 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힘든 일인 거거든요. 네,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국군 의무사령부 하루는 또 상당히 바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화상으로 항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방부와 각 군과의 상황을 공유하고 강화된 방역 지침을 작성해서 전달합니다. 또 군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역학조사관을 긴급 출동시키기도 하고 또 검사 지원과 병상 배정, 이송, 격리 치료 등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인지 우리 군에서도 감염병 차단을 위해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한 내용들도 있죠. 네, 방역뿐만 아니라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군에 상당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체크업 앱, 그리고 혼합검체 분석법, 등원 증폭 기술을 활용한 신속 진단 키트 개발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또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 활동에 이제 노력을 담아놓은 코로나19 백서를 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 쌓아온 기술까지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사명감 없이는 방역대책본부의 1년이 이렇게 값지게 흐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역대책본부를 이끄는 분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국군간호사학교 60기 생도들이 이제 졸업식을 간단하게 이제 자체적으로 행사로 마치고 버스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앳된 소위들의 그 얼굴 표정에서 나름의 이제 사명감과 긴장감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었고 우리 육군 항공 헬기가 코로나19 검체를 의학연구소 검사기관으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군의 모든 기능과 요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계단을 못 올라가시니까 저 이제 안내 임무를 수행하던 대구병원 의료지원 인력들이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실까지 이렇게 3층에 있는 병실까지 안내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확진자들을 내 가족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지원해주고 있는 우리 의료 인력들을 봤을 때 또 가슴이 한편에서는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방의학처장인 이순영 대령이 꼽은 마음속의 이야기는 지난 3월 대구 경북의 확진자 급증으로 초급 간호장교들이 임관식도 앞당겨서 방역 현장으로 달려갈 때의 모습인데요. 고결한 헌신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어린 후배들의 모습에 울컥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네, 또 보신 것처럼 역학조사관 방역계획 장교인 성경용 소령은 코로나 발생 부대에서 역학조사 후 긴급 검사 목적으로 군 헬기를 이용해서 검사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또 꼽은 것 같은데요. 전 장병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그 모습이 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사실 또 최병섭 국군 의무사령관이 꼽은 이제 한 장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계단을 오르기에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구병원 의료지원 인력이 직접 업고 계단을 오르는 장면인 건데 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실 또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좀 가슴이 찡해지는 또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수전학교 스쿠버 교장에서 미국 특수부대 해상 침투팀과 해상 및 수중 작전 수행 과정을 공유하고 수중 방향 유지와 응급 처치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수중 속 방향을 유지하고 대응하는 해상 척구조 운영과 접안 절차를 훈련했습니다. 이번엔 SNS 여론을 항해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튜브 뉴스바바를 통해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 영상. 오늘의 주제는 육군 특수전학교 수중훈련입니다. 직접 다녀온 생생한 체험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육군 특수전학교의 수중훈련입니다. 싸우는 대로 훈련한다. 이 말처럼 해상훈련 교관들이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었는데요. 바로 겨울철 수중작전의 범위와 한계를 실험한다. 이런 목적의 훈련입니다. 일단 육군 특수전학교, 이게 어디냐? 대한민국 유일 특수작전 전문 교육 기관이죠.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체 불가 세계 최정의 특전 요원들을 양성하는 그곳.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만한 그런 학교인데요. 그런데 이 특수전학교가 현재는 해상훈련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1월 초부터 스쿠버 교장에서 훈련 중인데요. 그럼 뭘 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수중 방향 유지와 응급처치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명 해상척구조 운영과 저반 절차 훈련, 잠수사 훈련,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중 속 방향을 유지하고 대응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여러 재해와 재난 사고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특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야말로 빡센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보신 것처럼 이번 전투 실험에는 왜 했냐는 그 말이죠. 작전 환경의 변화와 각종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서 군사교리의 발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해 특전여단에서 작성한 교리발전 제안서와 해군의 교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선행 연구를 마친 그 내용을 직접 교관들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럼 실제 훈련은 어땠냐? 특전교 훈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해상교관 10명을 투입해서 동해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훈련에는 수온 변화에 따른 작전 가능 시간과 잠수 장비별 작전 가능 시간 도출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수중 호흡 방식이 다른 장비별 작전 시간을 확인하고 오리발과 수중 추진기를 이용한 침투 시간도 비교를 한 거죠. 또 수신별 공기 탱크 소모 시간과 소모량도 비교하고요. 고무보트를 활용한 장거리 이동간 연료 소모량 확인과 모터에 의한 소음 청취 가능 거리 판단도 해야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이 전개가 된 훈련입니다. 그런 바쁜 일정들을 통해 바뀐 교리들을 직접 체험하고 일일이 보완 수정해서 전술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죠. 그런데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대원들 간 경쟁보다는 항상 팀워크 향상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 작전간 활용되는 잠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겨울바다로 수온은 굉장히 차가운 상태지만 보온이 되고 몸이 젖지 않는 건식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침투 작전은 가능합니다. 수중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온이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제가 입었던 건식 수트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수온은 기온에 의해 몸의 체온을 훨씬 많이 뺏어가는데요. 맨몸으로 바다 위에서 유영만 해도 저체온에 이를 정도죠. 그래서 이 둔탁해 보이는 다이빙 슈트를 꼭 챙겨 입어야 하는데요. 바닷속이 과연 그렇게까지 추울까?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수를 해보면 실감을 합니다. 네, 시베리아 칼바람보다 심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젖은 슈트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입은 그 건식 슈트, 드라이 슈트는 양손과 머리를 제외하고 완전 방수가 되는 다이빙 슈트입니다. 오리털 패딩 등 내피를 입고 잠수가 가능한 슈트란 건데요. 어쨌든 싸우는 대로 훈련한다. 최고의 해상훈련 전문가들을 만들기 위해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혹한기 훈련.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든 저 용기, 저 패기 제가 응원합니다. 이상 육군 특수전학교 해상수중훈련의 생생후기 들려드렸습니다.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고의 해상훈련 작전을 만들기 위한 저 노력과 패기에서 우리 국방의 밝은 미래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국방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